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입니다. 요즘 참 걷기 좋은 계절인데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관절을 상하지 않게 올바로 걷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걷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오락 부장님. 30대 대표 김유정. 모델처럼 걸으면 안 되고 네. 평상시처럼. 네, 평상시처럼. 네. 무슨 군인이 시범 보이는 것 같아. 굉장히 잘 걸어주셨고요. 지금 제가 봐서는 딱히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표준으로 잘 걸어주셨습니다. 이따가 바르게 걷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잘 된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다음 신부님 한번. 네, 40대 대표. 양경구. 아, 이게 평상시에 제가 어떻게 걷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예. 이게 네, 잠시 다시 한 번만 좀 걸어주세요. 여기 좀 와서 한번 서보십시오. 걷다가요. 예, 잠시 서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네. 너무 자세가 앞으로 약간 살짝 구부러져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들어가시고요. 다음 우리 들어오세요. 어르신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평소 걷는 대로 걸어.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좀더 이거는 구두 신어서. 네. 그렇죠. 구두도 문제가 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한번 다시 걸어보시면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아서 한번 걸으시면 걸어보십시오. 됩니다. 예. 자, 보통 때 걷는 것처럼 한번 걸어보세요. 예. 잠시만요. 근데 일부러 지금 좀 똑바로 걸어보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 지금 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안으로 걸으시려고 평소에 약간 팔자걸음을 걸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하시는데 좀 똑바로 걸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다 무리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30대, 40대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제일 표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걸은 걸 일단 빠르세요. 적당한 스피드로 빨리 걸어가시는 게 있고 보폭이 좀 적당하십니다. 적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먼저 주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자세가 앞으로 좀 구부러지는 그런 자세들이 보이시는데 보폭도 짧고 걸음수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그 나이에 맞춰서 또 본인 자세에 맞춰서 맞는 그 걸음걸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속도하고 걸음수하고 보폭이 작아진다는 거는 이제 정상적이고 자세가 대체적으로 앞으로 수그러지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걷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르게 걷는 거에 앞서서 바르게 서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다림추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지을 때나 뭐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똑바로 수평 보는 다림추가 있으시죠? 그걸 갖다 이제 사람 몸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을 때 정면에서 딱 봤을 때 딱 올바른 자세에 섰다는 얘기는 이 다림추를 딱 가운데로 내렸을 때 이 정면에서 좌우가 딱 이분하게 양분되면서 지금 귀, 어깨, 골반, 발목, 무릎, 발목이 딱 평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 다림추선이랑 수직이 딱 되게 서는 것이 올바로 서는 것이고요. 그런데 옆으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귀, 어깨, 엉덩이, 발목 관절이 일직선상에 서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신부님 한번 보시면요. 귀가 이렇게 나가 있으세요. 이렇게. 어깨는 뒤에 있고 그렇게 좀 구부러진 자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릴 바르게 걷는 자세 알려드릴 건데 바르게 서기에서 다리하고 팔만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늘 귀하고 어깨가 일직선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걸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걷는 자세는 보통 이렇습니다. 그때 땅을 보고 걸으시면은 이제 그건 제일 올바르지 않는 자세라 그러고요. 정면을 주시하시는데 한 10m 전방을 보고 걸으시는 거예요. 10m 전방을 보시고 그러려면 턱을 내려서는 안 되고 턱을 당기고 등하고
허리를 딱 펴고 그다음에 상체를 똑바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척추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건 제가 알겠지만 그래도 약간 등을 편다는 기분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배를 내미시면 안 되고 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부는 끌어당기시면서 등하고 허리는 펴고 또 이렇게 걸으시면서 어깨에 힘을 쭉 빼셔야 됩니다. 어깨 잔뜩 긴장하시면 이제 여기 어깨 근육들이 긴장을 또 하게 되니까 얼마나 걷는 게 좋은 것인가 또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시간 내내 이렇게 긴장을 걸으시면 이제 어깨가 아프시는 경우가 또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힘을 쭉 빼시고 팔은 자연스럽게 한 45도, 90도 정도 구부리면서 이렇게 걷는 거죠. 양팔을 균형 있게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안쪽을 보시면서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가장 올바로 걷는 자세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자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 10m를 딱 보시고 턱은 당기고 허리 딱 펴시고 상체 똑바로 하고 복부를 들어간 상태에서 어깨 힘 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옆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고관, 이제 엉덩이 관절이 일직선상에 있는 기분을 가지시고 이렇게 구부러지도 좀 그렇고 이렇게 세운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걷는 것이 올바른 걷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보행 주기라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뭐냐면 이제 걸을 때 어떻게 걷는 것이 올바로 발을 딛는 것인가. 발 딛는 게 사실 걷는 거니까요. 그래서 발 디딤이 올바르게 딛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저희가 얘기를 드린 3단계 걷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꿈치부터 딛고 발바닥 딛고 앞꿈치로 가시는데 그래서 아까 신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본인이 걷는 거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건 다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불편하셨다 그러면 그건 좋지 않은 신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보행이 올바로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것들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발목, 무릎 쭉 올라가면 거의 전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신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딛고 발바닥을 꾹 밟으시면서 바깥쪽에서 새끼발가락 쪽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전해지면서 앞꿈치로 가서 추진하고 나가고 차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엄지발가락이 공중에 있다가 다시 뒤꿈치로 돌아오는 이게 한 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행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꿈치 딛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면서 점점 앞으로 가서 앞꿈치로 가서 뒤로 박차고 나가는 그 자세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신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보면은 뒤꿈치 딛는 게 너무 빠르셨어요. 꾹쩍꾹쩍 이렇게 걸으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주의하시고 다음에 이제 위에서 봤을 때가 이제 중요한데요.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아마 보폭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폭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보통 이게 무슨 공식이 정해진 건 없는데요. 키에서 본인 신장이 있으시죠. 거기서 100을 뺀 수치가 이제 최소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보다 조금 더해서 0.45 정도를 곱해보면 그 값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부님 키가 한 83입니다. 예. 그럼 하여튼 한 80cm 정도 되시는 건데 보폭이요. 그보다 작으세요. 지금 걸을 때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대충 감안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150cm 키가 평균 되신다 그럴 때 한 50cm에서 70cm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보행 보폭이 되시고 우리 오락 부장님이 제가 정석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딱 이 정도를 걸으시거든요. 지금 70에서 80cm를 걸으시니까 그래서 보폭이 좋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양발 사이의 간격이 발 디딤 간격은 대충 주먹 하나 정도. 그래서 한 10cm 정도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제 디딤 각도가 아까 전에 제가 인위적으로 좀 일자로 걸으시려고 그랬다는 게 얘기 드렸던 거는 보통 나아가는 그 보행선에서 엄지발가락하고 뒤꿈치가 거의 일자가 되든 마는 듯 이 정도가 이제 바르게 걷는 거고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각도가 한 7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정확히 어떻게 7도, 10도를 측정할 수는 없겠고 근데 어쨌든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11자로 안짱다리를 걸으려고 하시는 거 내지는 또 너무 팔자로 되는 거 이것만 이제 주의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한 10도 정도 안쪽으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 디딤 각도가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똑바로 걸었을 때 운동 효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면 걷는다는 그 동작 자체는 전신의 혈류량을 좋게 한다. 혈류량은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모든 장기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전신을 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이제 저희가 관심 많은 뇌, 그렇죠? 치매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은 뇌 쪽에도 혈류가 많이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밖에 이게 전방을 보고 걸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전환이 되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데 예방이 되고 또 이런 전신을 다 쓰기 때문에 뇌 혈류가 증가돼서 치매도 예방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당연하게도 걸게 되면 이제 숨차죠. 숨이 차면서 이제 운동하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하고 이런 쪽에 혈류량이 좋아지죠. 심장하고 폐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심혈관 뭐 폐질환 이런 것도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복부 쪽으로도 배 쪽으로도 내장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소화도 잘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량이 좋기 때문에 체지방도 낮아지니까 체중도 감소를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뼈하고 다리 근육 같은 데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근데 허리 근육도 강화가 되고 다리 근육도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절염에도 좋은 자극을 준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이 올바르게 가해지면 관절통이 줄어든다는 게 이제 저희가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걸어주시면 통증이 적어진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지 않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거나 인위적으로 걷게 되면 이제 그게 독이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뼈 자체에도 저희가 뭐 골다공증 같은 게 무슨 칼슘약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햇볕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걸어주시는 그런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걸어주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한테 특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한 기관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조화를 해줘야만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대사증후군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관심이 많은 그런 고혈압, 고혈당, 뭐 고지혈증 이런 거 다 대부분 조금씩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잘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걷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그다음에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잘만 걸으시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걸음걸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신부님도 약간 좀 거북목 앞쪽으로 숙인 채 걸어 보시는 그런 동작들은 목하고 어깨가 계속 긴장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점점 좀 구부러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교정을 좀 걸을 때마다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일부러 배를 막 내밀고 걸으세요. 그게 운동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S라인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구부러지면서 등이 오히려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등이 무리가 가면서 척추는 또 그 골반 쪽이 이렇게 또 거꾸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겨갖고 여러 가지 하지 전체 관절들이 다 이제 무리가 조금씩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얘기 드렸던 그 안짱걸음, 일부러 11자로 걸으려고 애쓰시는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은 무릎하고 골반이 다 안으로 다 같이 가야 되는 그 동작들인데 안쪽으로 근육하고 그런 인대들이 다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면 골반이 또 앞으로 기울어져야만 유지가 되겠고, 그럼 또 당연히 허리는 또 그걸 보상하려고 뒤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전체가 다 흔들어지고 다 깨지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좋지 않은 자세들이고, 그리고 이제 팔자걸음 그 반대로 너무 넉넉히 팔자로 걸으시게 되면 이건 또 이게 외회전이 되니까 밖으로 회전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현상이 또 생깁니다. 골반은 또 뒤로 처지게 되고 이걸 또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허리는 또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더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하지 전체 관절통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이렇게 안 좋은 뭐랄까 이 과정을 쫙 연달아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외래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 것이 이 다리가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다 안 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과정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무턱대고 걸음걸이 이제 걷기 운동이 좋다니까 시작을 하셨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리를 다 못 펴진 채로 저희 굴곡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리가 안 펴진 채로 무릎이 안 펴진 채로 걷게 되면 이렇게 약간은 구부러진 채로 계속 걸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리가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굴곡 구축까지 발생할 정도가 되면 다리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다리까지 구부린 채로 더 오래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무릎의 앞에 부분, 전방부에 통증이 생긴다 그러는데 거기가 너무 시리면서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을 하셔갖고 굴곡 구축이 심해서 다리가 안 펴질 정도가 됐으면은 아마도 그거는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실 거고 점점점 구축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시라면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펼 수가 있으세요. 노력해서 펴는 동작을 자꾸 하시면 그래서 똑바로 걷기 전에 걷는 그 뭐랄까요 준비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관절 준비 상태를 적절히 쫙 펴줘야지만 효율적인 운동이 되고 그렇지 않게 걷게 되면 너무 쉽게 피로해지고 오히려 앞에가 관절통이 심해진다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걷기에 전에 앞서서 본인의 그 허벅지 특히 앞부분 허벅다리 앞부분 사두근이라고 보이는 부르는 그 관절을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리는 무조건 다 펴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뭐 적절한 수술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라도 관절 그 구축은 반드시 해결한 상태에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드세요. 더 힘드시고 통증만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제일 핵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어르신들 무릎 상태에 따라 다르고 얼마나 비만한지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충의 그 강도를 정해드리는 거는 주 3회 정도 그리고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라 얘기를 드리는 건지 기본적으로 주 3회 정도 또 걷기 시작하시면서 너무 매일 걸어야 된다고 막 강박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는 하고 하루는 쉬는 정도로 주 3회 정도 생각하시고 보통 15분 이상을 좀 걸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취한 상태에서 내 키에서 100을 뺀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많이라고 생각하시는 걷는 속도를 해서 걸어가시는 거를 보통 15분 이상을 했을 때 괜찮으면 15분 더 해보시고 괜찮으면 15분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시고 괜찮고 보통 해서 총 운동량을 하루에 1시간 정도로 잡으시는데 이걸 내리 한 번에 하시지 마시고 잘라서 뭐 60분이다 그러면 15분씩 4번 하셔도 되고 30분씩 2번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올바른 자세랑 올바른 보폭이랑 올바른 그런 발 디딘 각도를 생각하시면 걸었을 때 숨이 차거나 이런 게 너무 무리가 없고 관절에 크게 통증이 안 온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우리 환자분들 외래에 오셔서 뭐 내가 몇천 보를 걸었는데 아프다 이렇게 몇 보 정해놓지 마시고 예, 그 또 그날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몇 보를 걸어야지만 딱 이렇게 운동이 되시는 게 아니시니까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차라리 시간을 정해놓고 걸어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 3회 정도 1시간 내외로 일단 해보시는 거 목표를 세우셔갖고 천천히 시작하셔서 본인의 건강에 맞게 이렇게 늘려나가시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무릎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무릎 수술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친구분들 중에. 그래서 무릎 관절 치환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항상 물어보세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거를 수술하기 전이랑 똑같이 하지 맞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마찬가지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무릎 관절 치환술 했다 그러면은 그 전의 상태가 중요하세요. 어느 정도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구축 안 펴졌냐에 따라서 이게 해결돼야지만 걷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후 상태를 다 고려해서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심폐질환 같은 걸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수술하자마자 일단 걷기를 막 너무 강박에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일단 그 수술 상처가 회복되는 게 먼저세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2, 3주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걸음걸이는 것보다는 좀 잘 드시고 잘 쉬는 게 먼저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덜 아파졌을 때 보통 한 3주, 4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걷기를 권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다 펴지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힘들기만 하세요. 더 힘들기만 하고 상처도 안 낫고 그러니까 걷기에 앞서서 무릎은 다 펴져야 되고 될 수 있으면요. 다 펴져야 되고 90도 이상은 구부러지는 게 확보가 됐을 때 이제 시작하시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수술하고 주수에 곱하기 10분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는 10분 걷는 거, 두 번째 주에는 20분 걷고, 세 번째 주에는 30분 걷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6주째 60분 걷는 게 목표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내리 이렇게 못 하세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루에 60분이면 뭐 20분씩 3번. 그게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고 한 20분씩 3번 정도 나눠 걷는 거. 이렇게 걸어주시는 것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게 권장되는 우리 학교에서 권장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걸어주시는 것이 아마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주가 지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랑 능력에 따라서 달리해서 뭐 1시간 반 정도도 괜찮고 그렇게 걸어주시는 것이 아마도 그 수술한 이후에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본인 건강에도 향상이 될 수 있는 걸음걸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계단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계단을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또. 예, 예. 근데 계단 올라가는 거 괜찮아요?
무릎 관절 치환술 하시고 계단 운동이 적절한지 여쭤보시는 거죠. 예. 네. 그 관절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요. 계단 운동이 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처음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분들한테는 계단 하지 말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도의 동작들이세요. 특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준비가 다 되고 다리 근육만 강화되면 될 때는 계단도 괜찮은데 제가 늘 어르신들한테는 운동 삼아서 계단을 오르내리지는 말라 그러시거든요. 좀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런 동작보다는 평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요? 바르게 걷기 그런 거를 좀 오히려 보폭을 조금 넓혀서 걷는 것이 운동이 되니까요. 자기가 아까 얘기드렸던 그 올바른 보폭보다 조금 더 멀리 걷는다 생각하시는 것 정도로 평지를 걸어주시는 게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요. 무릎 수술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말 듣기로는 많이 가면 15년이고 적게 가면 10년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 후에는 진짜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똑바로 알고 예, 싶어서요. 예. 수술 언제쯤에? 70살에. 아, 70세. 네, 근데 하여튼 뭐 10년이 됐거든요. 10년 정도. 예.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2010년 정도 때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어떤 인공관절 기구 수명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뭐 10년, 15년 지나면 딱 다 폐기해야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세요. 절대 아니시고 그리고 2010년대쯤에 하셨던 기구 같으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갖고 대부분은 그 이상을 훨씬 더 많이 쓰시거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0년까지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교체하시는 거지 그렇게 뭐 연한이 됐으니까 무슨 기계 부속 갈아 끼듯이 그런 게 절대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신 다음에 매년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지금 기능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신데 문제가 있을 때 교체하는 거고요. 염증 없이 잘 가고 있는 요즘에 만들어진 그 인공관절 같은 수명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게 별로 없으세요. 단지 뼈하고 기구하고 박혀져 있는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좀 그 뼈가 약해지는 수에 한해서 이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재치환을 하지만 그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연식 때문에 하진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를 통해 갖고 본인 현재 그 관절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약간 어떤 걸 해도 나의 상태에 맞게 올바르게 한다는 게 포인트인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워본 그 걷기 방법 잘 기억하셨다가 바르게 걷는 습관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